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영상을 가지고 저의 은퇴 후 현재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현재 생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퇴직하기 직전에 공직 생활에서 퇴직하기 직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자식들 키우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을 이렇게 벌여놔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연금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은퇴 후에서 나오는 생활비는 대체적으로 1년 내내 꼬박꼬박 뭐 명절이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그 보너스 같은 것들이 일반 직장 생활할 때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복이 조금 있었지만은 1년 12개월 연금의 나오는 그 매월 나오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1월 달 되면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공식 발표되는 프로테이지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24년대에는 3.6%가 물가 반영 상승분이 됐고 25년도에는 2.3% 반영분으로 적용돼 가지고 연금 수령인데 저는 이제 33년 0개월 이른바 공무원 연금은 18%, 본인 부담 9%, 사업자 부담 9% 해서 대체적으로 공적 연금의 그 사적 연금하고 같이 높은 비율의 부담금을 내면서 33년 0개월 만기죠. 더 이상 33년 만기 된부터 부담금이 없는 데에 때마침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는 연금에 대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없었을 때는 300만 원이 퇴직하면은 6급 정도에서 퇴직하면은 300만 원이 넘었는데 제가 퇴직하는 그 당해년도에 급여가 그 연금제 세전이죠. 258만 8,89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3.6% 거기서 인상해서 24년도에는 268만 원 100원 현재 25년도 2.3% 전년 대비에 물가 인상 반영돼서 274만 84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전에는 300만 원이 넘었는데 이제 연금 개혁을 두 번이나 거쳐서 오는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행정공제에 또 저축예금 한 거를 이제 그 연금처럼 받겠다. 그거를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받겠다 해서 이제 추가로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 넘는데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카드 결제하고 뭐 전기 수도 전기 뭐 난방이라든지 뭐 이런 이 비용들은 대체적으로 계절을 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월 달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그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연중 다가오는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이제 그 전전달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인터넷 구매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급여에 맞게끔 연금 급여에 맞게끔 패턴을 바꿔야 되고 사실 그 퇴직하고 나니까 특별히 뭐 크게 저지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할부로 구매하거나 뭐 그런 것이 이제 다 해봐서 그런가 별로 구매욕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소소하게 뭐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조금 있는데 점점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마저도 이제 뭐그 인터넷 구매하거나 뭐 이런 거마저도 재미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다르게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이제 260만 원 뭐 이거 드는 거 있어. 100만 원은 생활비, 카드 결제나 뭐 이런 거 하고 100만 원은 다시 또 IRP라든지 또 저축을 또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IRP는 다시 또 그 연금처럼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받게끔 비축을 거기서 매월 60만 원씩 또 연금 나오는 거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불편은 없습니다. 뭐 그리고 돈에 대한 걱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만큼 소비 성향이나 이런 걸 변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간 지금까지 1년 9개월 날짜 수로는 647일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이제 은퇴한 생활의 대부분은 이제 주거 기반, 첫 번째 주거 기반, 두 번째는 소비 패턴 변경을 하기 위한 노력. 그저 많이 소비하다가 줄이거나 뭐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동차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제 대부분 기름값 뭐 한 번 들어가면 뭐 7만 원, 8만 원씩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달에 그걸 또 서너 번 넣느냐 또 뭐 고속도로에 보면 고속도 통행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잘 돌아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소비되는 게 또 많이 줄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앞전에도 이렇게 또 은퇴 후 생활 2편이가 1편에 소개해드리겠지만 퇴직하기 전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리를 미리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연금이 큰 연금으로 이렇게 예전 같으면 공무원 연금 뭐 넉넉하게 생활한다 그러지만 다른 그 공적 연금, 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렇게 7%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7%씩 해서 12% 그렇게 낸다고 그러는데 이제 내는 것만큼 또 타는 것도 적고 이제 내는 건 많은데 지금 연금 개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이나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다니면 또 연금 삭감한다 그러고 뭐 일하지 말라는 건 뭐 얘기겠죠. 이제 연금 부어 놓는 액수라든지 33년이 다 안 되는 만땅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 그러면 저의 나중에 이렇게 또 퇴직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높지는 않고 비슷한 이제 6급으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은 33년을 채우더라도 그 뒤로는 또 조건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연금 개혁하고 뭐 공적연금 이렇게 자꾸 손을 대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이제 퇴직하고 이 공무원 연금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앞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 300만 원 넘고 뭐 이렇게 33년 넘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퇴직 그 수당도 6천만 원인가 지금 33년에서 1억 원이 안 된다고 이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던데 수당으로서 6천만 원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다 해서 제가 이제 전원주택 시골에 와서 이렇게 이제 집을 한번 짓고 싶었어요. 짓고 싶었는데 사실 이걸 이제 팔려고 하거나 뭐 이런 상태로 한다 그러면은 전원주택 요즘 팔리지도 않고 또 이 건축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고가인 거에 집의 평가, 집이라는 이 주택 자체의 평가는 아주 그냥 감가상각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들어간 건축비만큼 또 들어간 그 비용만큼 가격 산출을 해가지고 손해 안 보게 다른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을 건질라 그러면 전원주택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눌러 있든지 거기서 이렇게 지내지 않으면은 뭐 전원주택은 아예 뭐 저도 여기 지금 있는 이 동네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접경 지역이고 인구 소멸 지역이고 뭐 이 노후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적합한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이제 돈에 맞추고 뭐 이러고 경기도는 벗어나지 않고 싶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경 지역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차가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뭐 이런 곳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불편 없고요. 뭐 이제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골은 보건소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저 공단 건강검진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항목 중에서 뭐는 안 되고 뭐 안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건소가 도심보다는 뭐 제가 있었던 성남에 있는 보건소보다는 굉장히 규모가 크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근데 어딜 가나 여기 저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보건소도 노인 중심으로 이렇게 진료 과목들이 많이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벌써 그냥 저는 노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뭐 가면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간 뭐 하여튼간 저의 은퇴 생활은 물론 좀 게을러지고 또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누가 통제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제 스스로 뭐 어차피 뭐 아침에 눈 떠가지고 뭐 유튜브 조금 보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것저것 뭐 지금 보다 보면 금방 배고프고 밥 먹고 뭐 이렇게 보면 그냥 하루가 금방 가요. 이 은퇴 생활이 이게 뭐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한 달 이게 금방 깨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1년 9개월이고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이제 만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금방 가다. 이러다 보면 그냥 금방 이제 지금 노인도 65세 기준인데 너무 많은 노인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전철요금이라든지 사회에 이제 그런 것들에서 지금 노령 인구들 많이 늘어가고 여기 또 제가 있는 곳에는 청년회 그런데 70세래요. 저 아직 70세 아직 안 됐는데 그만큼 이제 노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딜 가나 이제 노인들 이렇게 있는데 참 어떻게 좀 깨끗하게 클린하게 늙어갈까? 이것이 가장 큰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이 병 들어가지고 죽는 거는 원하지 않고 어떻게 클린하고 깔끔하게 또 그다음에 진상이라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존경이 뭐는 둘째치고 그래도 좀 대화가 되거나 말이 통하는 뭐 그런 노인이 돼야 되지 뭐 아예 그냥 고집불통에다 그냥 뭐 옆에 곁에 가도 있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뭐 자꾸 접근하기 어렵고 뭐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대 안 해줘서 외로워져 가는데 점점 외로워져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자기가 고치지 못한 젊었을 때라든지 현직에 있을 때 고정으로 박혀있던 자기의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쉽게 화내고 이런 그 상태로 늙어간다 그러면 참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서글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 은퇴 후에 이 앞으로의 이 장기적인 계획은 좀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그다음에 노인네라고 핀잔 주면서 싫어하는 그런 그 이미지 굴레에 있는 이제 잔뜩 묶어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런 노인으로 이렇게 가고 싶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어디야 점심 때 이렇게 줄 서가지고 뭐
뭐 식사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젊었을 때 이제 어떤 노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도 있는지 없는지는 줄 서 있는 거 보고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또 공항까지 이렇게 가서 그 죽 때리는 노인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무료 급식 이렇게 하는 그 줄 이런 거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저 줄에 끼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끼 식사를 안타깝게 하는 분들이라고 뭐 듣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추우나 더우나 모여가지고 저 하루를 다 소일하고 이제 이게 저 은퇴 후의 생활은 그 대부분 하루가 오늘 안 되면 내일이 있지 이렇게 하루가 아깝지 않게 낭비하는 시간들이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경계해야 되고 뭔가 보람되는 일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 말은 쉽게 처음에는 뭐 직장 다니고 현직에 있을 때는 직장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시간 날 때 마음껏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퇴직하고 나니까 젊었을 때나 아니면 어떤 그 힘이 넘치거나 아니면 의욕이 넘치거나 뭐 이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때 그 순간이에요. 지금 와서 이제 기초부터 뭐 배우고 뭔데 근데 하고는 싶은데 용기가 잘 안 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기타를 한번 해서 이 음악을 뭐 이렇게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뭐 하다가 깔짝깔짝 하다가 그냥 들어놓고 한숨 자고 싶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고 뭐 이러다 보면은 거기 저 파고다공원이나 급식 그 일일 하루 급식 주는데 줄 서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 지금 1년 퇴직 후에 1년 이제 1년 9개월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 벌써 그 1년, 2년, 3년 이게 뭐 큰 변화가 있는 거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년 보내니까 3년차는 잘해야지 뭐 그런 뭐 이 매듭이 맺어지는 그런 것도 그다음에 또 이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이나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해서 이 직장에서는 어떤 뭐 제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준비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정보라든지 이런 걸 챙겨주는 뭐 이런 대면하고 이런 동료들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집에서 뭘 프린트를 하려고 해도 조금 뭐 프린트하면 사무실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복사지 내 거 아니지만은 슬쩍 묻어가지고 한두 장 뭐 이렇게 뭐 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심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공직생활 할 때 절대로 이 공과 사는 구분을 했는데 가령 뭐 스캔해가지고 팩스를 보낸다 뭐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 집에 가정에 팩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팩스 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얹혀서 조금 한 적은 있는데 근데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직장을 안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현재도 증빙으로 요구하는 아날로그적인 걸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나 혼자 돌아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게 봉착했을 때는 진짜 그냥 갑자기 뭐 하나 사소한 거 사무실에서 이렇게 근무하거나 뭐 현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프린터 하나 못 해가지고 어디 프린터 하나 없는지 뭐 이렇게 그것도 프린터를 사다 놓고 할 그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번만 쪽 뽑으면 그만인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멘탈이 이렇게 좀 나가는 이제 남들이 쉽게 생각해서 뭐 해서 뭐 저기 PDF로 해서 뭐 슬쩍슬쩍 뭐 보내세요 뭐 그런데 아니 출력을 해서 거기다 써가지고 다시 스캔해가지고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에서 직장이라는 그런 환경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상당히 혼자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고 왜 이렇게 쉽게 된 게 이렇게 안 되는가, 그 멘탈이 조금 나가는 순간인데,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걸 조금만 예측해서 프린터라든지 뭐가 이제 제일 싼 거죠. 뭐 하나 이렇게 기본적이고 스캐너하고 뭐 이런 것들은 놨는데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사실. 혹시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헤매지 않도록 이제 준비는 해가지고 그렇게 고쳐는 걱정 안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맞닥뜨리면은 당장 뭐 한두 장 출력하려고 프린터를 산다든지 뭐 그래야 되나, 그런 데에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는 역시 내가 퇴직을 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담이고요. 하여튼간 저의 은퇴 생활은 뭐 어떤 굴곡이나 뭐 이런 것이 아직까지는 없게, 현재까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집을 먼저 짓고 싶고 내가 설계해서 방도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생활하는 공간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돈 뭐 퇴직금 뭐 이제 좀 저축했던 거 끌어모아가지고 땅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남들이 설계해가지고 지어놓은 거 말고 따로 이렇게 해서 해보는 그런 현실을 퇴직하고는 한번 해보자 한 것은 이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 전원생활, 뭐 남들이 그런데 전원생활 버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2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전에 가업장 관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좀 지내봐서 그런지, 거기는 이제 도심석에 숲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길 하나 넘으면은 도시인데, 그 하나 이게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편의점 한번 가려고 그러면 한참 걸어 내려서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일종의 이 도심속의 시골 생활 그런 경험을 미리 좀 해서 그런 건지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뭐 전화도 잘 터지고 뭐 여기 뭐 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화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 잘 터지고 뭐 필요하면은 뭐 차를 끌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조금 편의점 같은 데는, 편의점이나 이 앞에 집에서 먹다가 또 바깥에서 한번 식사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잘 아는 거 할머니 집 혼자 밥 먹는 거 잘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 그 단골집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가끔 가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라면에 김치, 뭐 맨날 뭐 밥에 김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형편없는 반찬으로 때우는 건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골고루 된 반찬으로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먹어줘가지고 영양 균형을 이렇게 하고. 집사람은 아직 이제 이 국민연금 쪽에 이제 받는 그런 건데, 이제 아직 퇴직이 한 5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떨어져서 지내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집이 있어가지고 저 아파트 분양권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끌고 모으니까 조그만 빌라 하나 이렇게 돼서 은근슬쩍 작은 집으로 부부가 집 두 채가 돼버렸네. 하여튼간 제가 도시에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뭐가 불편하냐면은 뭐 차를 정비받거나 뭐 아니면 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뭐 이러면은 가까운 기반이 의정부 동두천 기반이더라고요. 제 쪽에서는 이제 거기서 조금 가까운 도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뭐 전에 했던 성남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핑계로 해서 집사람 집에 뭐 이렇게 가고, 참 같은 경기도에서 2시간씩 걸리는, 서울을 관통해서 이렇게 남과 북을 이렇게 가려 그러니까 시간이 2시간 그러면 서울 대전 거리거든요, 고속도로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점차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주하고 나서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왔다 갔다 하다 점점 줄어들어요. 뭐 그렇게 저의 은퇴 생활은 이렇게 시작해서 1년 9개월은 이렇게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실천을 잘해야 되는데 계획 세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실천을 못하는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한동안 겨울 이제 집 짓고 또 뭐 이런 거 뭐 태양광도 놓고 뭐 또 이거 시골에 와서 인구 소멸적이라고 뭐 해서 뭐한테 그뭐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사는데 불편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없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동네를 구경하러 다니거나 뭐 하려 그러는 수단이 자전거가 제일이더라고요. 이제 자전거 길 이렇게 잘 되고 찻길로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저도 이제 불편하고 이제 경쟁적으로 이게 자전거 길을 자꾸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 길 이런 저 시골에서 자전거 길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거 참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투자자냐면 그 서울 같은 경우나 저 이제 수도권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자전거 길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여기는 자전거 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경운기나 다니고 그러는데 흙 떨어져 있는 거 밟고 가요. 자전거 타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차가 그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피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길이라고 포장 이렇게 해놓고 조금씩 이제 연결이 뭐 서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잘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찾기라고 막 이렇게 돼서 파랗게 자전거 길 표시해 놓으면서 이렇게 흉내는 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를 이제 다른 도시하고 해서 생활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길을 만들 때 자전거 길을 이제 새로 만드는 길은 이제 그런 거 설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환경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도시나 가면은 그 찻길만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에 자전거 길 이렇게 끼고 이렇게 여유길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은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는 않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큰 차들이나 이런 그런 그 교통량이 많지 않은데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방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의 은퇴 후 현재는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만들어서 또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퇴직은 한 직장에서 퇴사하고 또 다른 일 의사가 있어서 그냥 퇴직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본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을 또 다른 직장으로서 구할 의사도 있지만 또 뽑아주지 않거나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이제 구직 의사는 있지만은 안 뽑아줘서 쉰다라는 분이 이제 퇴직이라고 표현한다면 은퇴라 그러면 있어도 안 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더 이상은 이제 근로의사가 없고 다 내려놓겠다 뭐 그렇게 나눠 본다면은 저희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후자 근로할 의사가 다 내려놓은 상태라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왜 저도 이제 퇴직하기 전에 뭐 놀면 뭐하냐 심심해서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 못 견딘다. 근데 그건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남의 밑에서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가지고 동조하고 동의하고 이제 아니면은 또 부려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한 그 직장 구성의 조직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들 모여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 구성원 그렇다 보면은 양보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사회생활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것을 사회적인 그런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할애해보고 조금 그런 거에서 이제 억압받거나 쫓기거나 이런 부분을 좀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다른 부대적인 적이라 그럴까요? 쫓아오고 좀 이렇게 추궁하고 쉽게 얘기해서 똥침 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이제 게으름.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데 그 여유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대비해 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고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현직에 바쁘게 하고 뭔가 성취가 있었고 뭐 이렇게 했던 거하고 딱 맞닥뜨려서 비교를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하고 그게 또 역으로 억눌리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또 은근히 또 길게 봐서는 또 그런 게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 조금 너무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면서 쉽게 이렇게 건강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런 목적이나 가령 뭐 자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했을 때 뻐근하고 뭐 이러면 이 건강 유지 안 된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자전거라든지 이런 그 운동하는데 또 뭐 겨울이면 겨울 핑계 대고 뭐 이런 핑계거리가 자꾸 머릿속에 한쪽 편에서 옆에 자꾸 쌓이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은퇴 후에 시작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꾸 그걸 컨트롤, 자연스럽게 닿아야 될 부분이 자꾸 생각해서 그것을 끌어내 가지고 자꾸 내 스스로 요구하려고 이렇게 강요하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지만은 강요하려고 하는 데에서 또 다른 부담을 또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세수하고 뭐 이렇게 다니던 그런 습관이 하루 일어나서 뭐 오늘 아무 데도 가지도 않는데 머리도 안 깎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머리도 안 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겉으로 보면 페인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건강하다고 내 스스로도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꾸려가는 그런 이제 교환 상태에 있는 시간들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후회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해봤던 거니까 또 오늘 세수 안 하고 내일 하면 어때? 모레 하면 어때?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찝찝해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이나 어떤 패턴을 갖춰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 요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중하게 지나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건강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예되고 뭐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나도 몰랐던 이런 부분들을 내 신체적으로 발견하는 시간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직장 다닐 때는 뭐 종합검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막 이제 검사하고 뭐 이랬던데 이제 이거 퇴직하고 나니까 건강보험공단에 그 암 검사 뭐 나이 연령대로 뭐 간이 검사 같은 그런 것만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의심도 들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암인지 모르고 잘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있는데 또 발견하면 어떠지? 뭐 그런 생각도 또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르고 그냥 그때에서 말기입니다 해서 판정받듯이 뭐 이렇게 해서 며칠 못 삽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알면서 카운팅하면서 사는 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반반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걱정 안 해도 걱정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참 뭐라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 검진을 자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이
이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뭐 이렇게 변화된 길거리 모습 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내가 뭐 속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고 하는데 이제 힘들다 그러면 저 언덕은 내가 저 끌바 안 하고 좀 넘어가야지 뭐 이런 작은 목표 하나씩 하면서 돌아오거나 뭐 했을 때 요즘 이제 평화 누리 자전거 길 4코스는 전에 제가 퇴직하기 전에 3코스까지 딱 가고 지금 와서 지금 내가 4코스를 꼭 이걸 역으로 해서 꼭 코스를 한번 밟아봐야겠다. 이제 그걸 두고두고 이제 숙제로 남겨있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도전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번 뛰고 뭐 하루 뛰고 한 달 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거 아무 건강 관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꾸 뼈마대에서 자꾸 안 움직이면은 좀 뻑뻑거리는 소리도 이제 날 때가 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퇴직 은퇴 후에는 상당히 이 남들이 권하지 않아도 스스로 챙겨야 될 큰 덕목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나중에 뒤늦게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병 치료를 하면은 큰 돈도 들어가고 또 그 큰 돈을 메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도 비축 그런 거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자금도 이렇게 일부는 좀 떼어놔서 이렇게 비축도 해놔야 되고 뭐 더 큰 병에서 뭐 저거 된다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고 먼저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모아놨다 그래서 안정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정도는 건강 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두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은퇴 후에는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스스로 이렇게 챙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나다 보니까 그 병원 안 가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또 하나의 이 지금 직장에서 돈벌이 한다고 이렇게 해서 퇴직 후에서 구직의사 갖는 그런 일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지금 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자전거 타거나 내가 즐거웠고 하는 데서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전거 타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이 평상시에 들숨날숨을 편하게 쉬다가 자전거 타면 가끔가다 이게 심장 박동도 좀 느끼고 자전거 한번 이 준비하면 이제 센서들 많이 충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또 그런 거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또 즐거움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가면서 심박수 봐가면서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 레벨에 내 능력에 이제 그런 것들을 왕년에 뭐 어느 등산 올라가는데 내가 다 건너봤어. 이게 그 60대들이 많이 사고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젊었을 때하고 다르다는 걸 자꾸 인식을 해주면서 내가 왕년에 뭐 이거 다 건너보고 뭐 뛰어봤어, 확 올라갔어, 뭐 그러다가 이제 119 실려가고 그러는 게 다 이제 60대 이상의 그 왕년 일이죠.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스스로 내 능력을 파악을 항상 하고 있는 것이 건강 관리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이 정도인데 그거를 너무 욕심부리거나 아니면 전에는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또 도전하는 무리하게 도전하는 그런 부분 연습 없이 이렇게 하려고 이제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자제해야 되는 이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빨리 캐치해내는 게 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걸 이따금씩 저거는 못 올라가는 거고 언덕은 저 정도까지는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늠새의 위치를 자꾸 이게 좀 총을 쏘면은 0점 조정을 자꾸 흐트러지는 것들이 자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건강관리 못해요.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안 되는 거는 어느 선에서 물론 그 안에도 되는 것도 있죠.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 아프면 병원 가야죠. 그걸 가야 되는데 이 무리한 도전이나 무리하게 오버하는 거를 젊었을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는 자꾸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이렇게 파악해주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꾸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건강관리도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먼저 한두 달 뭐 또 그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그 주변에서 맴맴 이렇게 도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퇴직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지내는 근황이나 얼굴 보이는 거 반갑긴 한데 근데 돌아가면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자꾸 보이고 이런 무슨 패턴처럼 공직자들은 이 생각의 차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내거나 아니면 따라하게 하는 건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 1년 전에 퇴직한 사람도 이번에 봤어. 그러면 또 1년 있다가 또 와. 왜 거기 이렇게 직장 근처에서 이제 퇴직을 한 거에 못 있어서 그런가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퇴직하고 나서 그냥 놀면 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알바식으로 뭘 구한다 그러면 산불감시 공직에서 이렇게 온 임시직이나 이런 거 사실 일반에 가서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경쟁도 심하고 그 다음에 오너하고 이제 사업주하고 직원하고 관계가 공직처럼 이렇게 완만하지는 않습니다. 타이트하고 왜냐하면은 나가는 지불되는 돈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일을 못하면은 나한테 수입이 줄어드는 그 오너가 사업주들이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바로바로 잘라버리지. 그거 누가 데리고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업주라도 그렇게 하는데 공직사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은퇴나 퇴직 후에 이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패턴이 같은 그런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너는 어떻게 지내냐 이러고 이제 밥값은 네가 낼게 내가 낼게 그리고 다시 만나고 그런 거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일체 과거에 이르러서 사실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 범위를 못 넘는 속이다 보이니까 오히려 비슷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가 다 보여서 그런 건지 항상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한 거에 고마워서 뭐를 하나 이렇게 이제 조그만 기념품 같은 거 선물하면은 너는 연금이 만땅으로 다 받으니까 돈이 남는구나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하면은 걔는 그냥 농담 삼아서 가볍게 던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 인사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별로 언짢더라고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나고 쓰면 쓸 때 있으면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제 고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서로 연금 관계라든지 그 내부는 서로들 볼 수 있고 보이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보이고 그런 내용을 아는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레벨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좀 관심을 갖는데 그 관심이 그렇게 반가운 관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반 인사말 같이 너 밥 먹었냐 그러면 진짜로 밥 먹은 거를 걱정해서 해주는 인사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하듯이 하는 그런 이 공직자
공직자들, 공직했었던 사람들 이런 이 대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싫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일철 대인 관계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 이제 뭐 이렇게 사회생활한 사람들을 또 만나냐? 또 그것도 별로 또 안 맞아요. 또 자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서먹서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퇴직하고 은퇴 후 뭐 이제 이렇게 하다 이런 이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미리 은퇴 후에 뭐 이렇게 뭐 저렇게 하는 이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해 보니까 외로움에 잘 견디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또 패턴이고 생활이라 그러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그러니까 혼자서 잘해요 이런 것처럼 혼자 잘 놀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은퇴 후에 또 하나의 왜냐면은 대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자식들 다 키우고 뭐 이런 것들 패턴들 뭐 할 얘기들이 없어. 만나면은 자식 얘기 뭐 해봐야 뻔한 거고 뭐 자식들 뭐 알아서 뭐 애 낳고 뭐 저거 하고 뭐 손주 본다고 그래서 뭐 손주 자랑하고 뭐 난 손주 없는데 너는 손주 자랑하냐 뭐 이제 뭐 그런 괜히 뭐 이렇게 삐지는 얘기나 뭐 이렇게 좀 주거니 받거니 뭐 그런 정도 레벨이라 그러면 굳이 만나서 뭐 할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는 대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은둔 관계로 막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관계가 성립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이미 이제 젊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하고 사귈 수도 없는 거고 늙은이끼리 뭐 한다 그러면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들. 그런 사람들하고 뭐 도전적인 걸 뭘 한다든지 뭐 답답하게 뭐 하는 그런 패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늙어가지고 뭐 또 고독사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되는 성숙의 단계인가 뭐 돌아가신다가 뭐 하여튼간 그 은퇴 후에는 대인 관계를 넓히거나 뭐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뭐 아직 뭐 2년짜리가 뭐 2년도 안 된 뭐 은퇴자가 뭐 무슨 뭐 긴 얘기 하겠습니까? 어쨌든간 이제 뭐 지금까지 지내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 2년을 이렇게 2년도 한 1년 9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부분의 이 사람 만나는 시간은 거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집사람 이외에는 뭐 지내거나 뭐 취미가 뭐 같거나 이런 거가 그동안에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쭉 해오거나 이러지 않았으면은 이 은퇴 후에 다시 뭉치거나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앞전에도 좀 이런 은퇴는 뭘 하지 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해봤을 땐 대부분 고독한 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져 갈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생애 마감을 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외로운 관계로 이렇게 자식들도 뭐 사실 그렇게 적적한 거를 이렇게 뭐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저 집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부부 중에 이제 먼저 이제 가면은 더욱더 외로워진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미리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이 시골에 오니까 뭐 꽃 피는 것도 이렇게 좀 가꾸는 힘은 있으니까 그리고 잔디도 잡초 뽑고 뭐 아침에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패턴 도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돌면서 바쁘다는 날도 있고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아직 뭐 초보 1년 9개월짜리 초보 은퇴자로서는 앞으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지금까지 와서는 대인관계라든지 뭐 이런 사람 만나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확실히 줄었죠. 출퇴근 자체나 바깥으로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장의 조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없었던 취미인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이제 전원주택 설계해서 짓고 뭐 이렇게 와서 시골에서 앞에 마당 뭐 있고 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앞에 이제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식물들 몇몇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자라는데 또 뭐 이유도 모르게 또 시원찮아 가지고 죽어버리는 한 해 겨울을 못 내고 그 뽑아버리고 이렇게 여름 내내 컸다가 겨울을 또 못 견디 겨울 나는 식물인데 그런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조건이 또 뭐 나 모르게 모르는 게 있나 보다. 왠지 뿌리 뽑아보니까 뿌리가 왕성하게 돼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겨울에. 이제 그런 이제 화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네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이제 뭐 마음속으로 대화하면서 얘는 이런 조건을 좋아하는구나. 얘는 물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물을 안 줘서 그렇구나. 뭐 이제 이런 조건들 해가 안 들어오는 데 심었구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각자의 자기 특성들을 아는 식물들. 그 전에는 그런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선인장 선인장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누가 선물 줘가지고 뭐 하모들은 겨우 키우다가 죽이고 뭐 대부분 뭐 그 사가지고 선물할 때는 꽃 펴 있고 뭐 이쁜데 그 대부분 책상 위에 놓다가 뭐 그래 대부분 그렇게 죽이죠. 죽이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 전원주택 와서 이렇게 은퇴 후에 퇴직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작년에 할미꽃을 이렇게 심었는데 할미꽃이 이제 여름에 봄 다 지나 꽃필 때 다 지나서 심어놨더니 이건 막 잎이 막 그 여름 내내 뭐 자기 부리는 대로 그냥 막 자라가지고 막 했더니 이제 겨울 되니까 다 졌어요. 그러나서 이듬해 이제 봄 올해 딱 되니까 밤에는 그 영하 1, 2도 약간 쌀쌀한데 이 털복숭이 같은 게 막 올라와서 꽃 피고 막 이러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 식물들을 바라보니까 작년에 꽃필 때를 넘겨가지고 심었을 때는 할미꽃이 뭐 그렇게 싹 날 때 꽃봉오리가 올라올 때 이쁘다는 거를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겨울을 지가 잘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가 싶은 그런 거를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취미라 그럴까? 하여튼간 재미를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안 되고 난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이 습도 조절이나 뭐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좀 어려워서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땅에다가 직접 심고 지가 이 겨울 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 노지라 그러죠. 노지에다 맞춰주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거는 이 바깥에서 겨울도 나고 뭐 조건들 많고 비도 맞고 뭐 지가 알아서 하고 좀 걸음 모자르면 걸음 줘야 되는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받쳐줬는데 그런 게 아주 왕성하게 자랄 때는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또 그런 식물을 돌봐주는 이제 화분에다가 하는 거는 화분에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는 조건이니까 겨울에 들여놓고 많은 그거 별도로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는 그게 또 하나의 취미로서 그거 인터넷에서 뭐 올라온 사진 보고 뭐 여기다가는 바이트면은 뭐 구절초를 심어야 되겠다 뭐하다 뭐 이쁘게 꾸며야겠다 뭐 사진은 이쁜데 뭐 항상 상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심어봤는데 그 심을 때는 죽을까 말까 조마조마 뭐 이렇게 해도 잘 돌봐줘도 안 되는 거는 죽고 그러다가 저러다가 뭐 여름 나가지고 지가 뭐 이렇게 크다가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죽었나 보다. 그랬더니 봄에 또 그 싹이 올라올 때는
아이고 너무 고맙고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 어머니가 특히 이제 화초들 이렇게 가꾸고 뭐 이러는 거 그 모습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모 세대쯤 나이가 되고 이렇게 이 처지가 되다 보니까 나를 반겨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주고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에 애착을 자꾸 느끼는 그런 단계로 자꾸 인성 변화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또 하나 변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분도 자꾸 늘어나고 뭐 더 둘 데가 없고 뭐 이제 그런 단계로 자꾸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방에 지금 겨울 나는 작은 방이 그렇게 한 방에 가득 그렇게